갑자기 그거 하니까 그 생각나네요. 워런 버핏이 투자에 성공하는 원리 두 가지 있다고 하죠. 첫 번째가 원금을 잃지 말아라. 두 번째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아라. 투자의 귀재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. 원금을 손실하지 않는 것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1인 지식기업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. 안녕하십니까. 1인 지식기업가 양재호입니다. 오늘은 1인 지식기업으로 돈 버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. 이거는 너무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 얘기죠. 돈 버는 방법 컨텐츠가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다른 돈 버는 방법 얘기하는 거 말고요.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말고 1인 지식기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, 1인 지식기업으로 돈을 버는 루트들이 뭐가 있는가, 이런 거를 제 경험에 빗대서 말씀드려 볼게요. 제가 말씀드린 게 뭐 1인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의 전부는 아닙니다.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루트들을 쭉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으면 그런 쪽으로도 돈을 벌 수 있구나,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,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. 1인 지식기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어요.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. 첫 번째로 불편한 거를 편하게 해줘라 하는 거예요. 1인 지식기업으로 그 불편함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요약 정리해 주는 거예요. 지식기업으로서 돈을 번다는 것은 지식 상품을 제공하는 거잖아요. 지식 상품이라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? 뭐 책이라든지 전자책이라든지 PDF 파일이라든지 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식 상품이거든요.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죠. 책이나 전자책이나 강의나 이런 자료들이 갖는 의의가 뭡니까? 그거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뭐 물론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면 언젠간 해낼 수 있어요. 왜냐면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돈 주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? 바로 그걸 하면서 불편한 거예요. 예를 들면요, 그 1인 지식기업가들이 여러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책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잖아요. 그 책 같은 거를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. 근데 이제 독자분들이 책을 사서 이제 문제집 같은 거 사서 풀잖아요. 그러면 책 막 이렇게 두껍고 그러면 아주 그때부터 너무 힘들다, 불편하다, 이런 생각 들거든요. 그때 동영상 강의 같은 게 만약에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영상에서 다 문제 풀어주고 답이 얼마입니다, 그런 건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맞아, 그렇지,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쉽게 이해도 할 수 있고, 또 지식을 그냥 편안히 앉아서 머릿속에 그냥 차곡차곡 이렇게 쌓을 수가 있죠. 막 책으로 막 공부를 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똑같은 지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오히려 그 영상을 본 게 훨씬 더 머릿속에 오래 남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집니다. 즉 그 불편한 거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돈을 내게 돼 있어요. 나를 편하게 해주면 돈을 내줍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 걸리는 거를 짧게 해줘라.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것들은 대부분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책 대신 영상 강의를 보는 이유가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려서, 책으로 공부하면 10시간 할 거를 영상 강의면 1시간이면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사람들은 그 9시간에 대한 시간 절약의 효과, 그 노력의 절약에 대한 대가로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. 오래 걸리는 거를 짧게 해줘라. 이게 이제 두 번째 원리가 되겠고요. 세 번째로는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해줘라 하는 거예요. 아니 그 불가능한 걸 어떻게 가능하게 해줍니까? 예를 들면요, 죽었다 깨어나도 시험 합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 영상 강의를 보고 시험에 만약에 합격했어요.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, 그 영상 강의를 만들어준 사람을, 영상 강의를 판매했던 판매자가 아니라 내 스승이라고 생각해요. 덕분에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자격증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면, 그 사람이 돈 얼마를 주고 영상 강의를 구입했겠지만 그 돈 얼마를 주고 영상 강의를 구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상 강의를 만들어준 자체를 고마워한다는 얘기죠. 왜냐면 나는 평생 가도 난 스스로는 못할 거였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해줬기 때문에 내가 상품을 구입해서 그 상품을 씀으로써 나의 가치 자체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, 이건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. 그 자체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는 그 가치가 이 상품의 가격과 연결이 되게 되죠. 따라서 이 세 번째,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돈이 됩니다. 네 번째로요, 이 생각지도 못했던 혁신적인 것을 주면 또 돈이 됩니다. 여러분 아이폰 많이 쓰시죠? 아이폰 혁신의 아이콘 아닙니까 정말? 예전에는 없었던 모바일 디바이스의 세상을 열었잖아요. 아이폰, 아이패드가. 그래서 아이폰은 지금까지도, 스티브 잡스가 잡고 한 이후 지금까지도 아이폰은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. 오히려 가격이 점점 더 오르고 있죠. 이유가 뭘까요? 바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혁신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. 그럼 1인 지식기업가가 어떻게 하면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까? 요거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저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입사시험을 봅니다. 입사시험 같은 걸 보면 문제가 다 비공개예요.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. 시험 본 사람 외에는 몰라요. 그런데 기출문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공부 다 해보신 분 아시죠? 기출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 내년도 시험 볼 때 아주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취하게 되죠. 특히나
학교 같은 데서도 족보 같은 거 있으면은 작년에 중간고사 때 뭐 나왔다, 작년에 기말고사 때 뭐 나왔다, 이걸 알고 있으면 그 과목 성향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기출문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근데 비공개 기출문제들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기출문제들, 만약에 20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20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복원을 해가지고 해설까지 다 달아가지고 제공을 한다 이겁니다. 제공을 한다는 건 돈 주고 판다는 얘기입니다. 문제당 뭐 5,000원씩 해서 10만 원에 판다. 그러면 그 회사에 꼭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고 또 그 회사의 기출문제가 정말 궁금한 사람이라면 그 10만 원이 아깝겠습니까?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.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와, 이런 게 있어? 이게 존재해? 이게 어떻게 있지?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. 그런 상품이 존재한다면 1인 지식기업가는 그 상품 언제든지 아주 고가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유니크한 상품이죠. 이게 혁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. 세상에 없어요. 없는 건데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. 딱 내 분야에서 나만 딱 갖고 있어요.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. 진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다고 막 너무 몇 천만 원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거지만 상식선에서 뭐 예를 들면 책으로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책의 가격의 바운더리가 있지 않습니까? 그 바운더리 내에 들어오는 가격의 좀 윗부분에 위치를 시키면 얼마인지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. 즉 이 생각지도 못한 혁신적인 것을 주면 또 돈이 됩니다. 이렇게 4가지를 알아봤는데 여러분,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서도 아마 좀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. 뭘 느꼈냐면 그게 그 얘기 아니야? 뭐 이런 얘기. 불편한 걸 편하게 해주는 게 곧 오래 걸리는 거를 짧게 해주는 거고, 그게 그렇게 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, 그게 곧 혁신 아니냐,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맞습니다. 제가 굳이 이걸 4개로 구분을 했지만 사실상 이 4개는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에요. 불편한 거 편하게 해주는 거, 오래 걸리는 거 짧게 해주는 거, 불가능한 거 가능하게 해주는 거, 생각지도 못한 혁신적인 것을 주는 거, 다 뭡니까 이거? 고객의 니즈에 맞추는 겁니다.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,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내 생산 프로덕트를 딱 맞추게 되면 그대로 바로 돈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. 포인트는 바로 내 고객이 뭘 원하는가예요. 그거를 깨닫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. 특히나 지식 상품으로 그걸 만들어낸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. 그래서 늘 그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. 우리 수험생들은, 우리 학생들은, 내 고객님들은 뭘 원하는가, 뭘 불편해하는가, 지금 이런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낼까 하는 거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. 고민을 한 결과를, 아이디어를 메모를 해서 붙잡고 그걸 상품화를 시키는 그 노력이 평생토록 유지가 돼야 돼요. 그래야 1인 지식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네, 오늘 1인 지식기업으로 돈 버는 방법 알아봤는데요. 뭐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은 하나입니다. 고객의 니즈를 잊지 말아라 하는 거죠. 갑자기 그거 하니까 그 생각 나네요. 워런 버핏이 투자에 성공하는 원리 2가지 있다고 하죠. 첫 번째가 원금을 잃지 말아라. 두 번째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아라. 투자의 귀재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. 원금을 손실하지 않는 것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1인 지식기업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. 오늘 1인 지식기업으로 돈 버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.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셨길 바라고요.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. 꼭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